여러분, 해외 선물 지표 어려우셔서 그냥 넘어가셨죠? 오늘 제가 완전히 10분 안에 박살내드립니다. 퓨처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일단은 지표를 알기 위해서는 주식하고의 차이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에서의 공시는 언제 나오죠? 분기, 반기, 연별로 공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식에서의 공시는 재무제표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해석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자, 재무제표라는 건 회계입니다. 기업의 회계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주식의 공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세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공시 해석에 대해서 거의 손을 놔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공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 언제 무슨 공시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올빼미 공시가 있죠. 새벽 시간에 공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공시는 안 좋은 공시입니다. 따라서 이 공시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일반 투자자들이 해석하시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 결정이요. 자, 이 공시 내역 혹시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100%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채무 보증 결정이라는 이런 공시 내용은 우리가 공시를 상중하 레벨로 나눴을 때 하 부분에 속하는 공시입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100%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해외 선물에 대한 지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주식에서의 공시와 해외 선물의 지표는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해외 선물의 지표는요, 여러분 매일 나옵니다. 매일. 자, 공시는 어떤 기업의 사정의 변화가 생겼을 때 나오지만 해외 선물에서의 지표는 매일 나와요. 그리고 지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해외 선물을 하고 있는 국가가 한 20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매일매일 한 나라에서 공시가 한 개만 나와도 200개죠. 따라서 해외 선물 지표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엄청나게 많은 지표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다 봐야 되느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는 그 종목들에 대한 지표만 보면 됩니다. 자, 해외 선물 지표 특징을 볼까요? 자, 해외 선물 지표는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하루에 한두 개만 보면 돼요. 모든 지표를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매매하는 종목들에 연관된 지표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지표는 US 달러입니다. 세계 통화 중에 오스트레일리아도 캐나다도 달러를 쓰고 달러라는 명칭을 쓰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해외 선물 지표는 US 달러와 연관된 지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배척된다. 해석을 다양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미국 달러 기준으로만 지표의 내용을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결하죠. 상품에 관계된 것만 보시면 되고 달러에 관계된 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공시 스케줄이 중구난방이 아닙니다. 최소한 한 달간 정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 목요일은 뭐가 나온다. 첫 번째 주 금요일은 어떤 지표가 나온다. 매주 목요일은 무슨 지표가 나온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표를 한두 달 정도 사이클을 돌리시다 보면 아, 오늘은 무슨 지표가 나오는 날이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매매하는 모든 상품의 해석이 가능하다. 굉장히 쉽죠? 우리가 매매하는 상품, 4가지 상품에 대한 지표만 아시면 되고 US 달러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해외 선물 매매 시에 꼭 알아야 될 지표를 제가 몇 가지 좀 찝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는 지표도 있을 거고 처음 들으시는 지표들도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상식적으로 경기, 경제가 좋을 때냐 안 좋을 때냐 이것만 아시면 돼요. 경기, 경제가 좋을 때 나오는 지표인지 안 좋을 때 나오는 지표인지만 아시면 됩니다. 실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비농지표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굉장히 보편적인 지표지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농지표의 플레임은 뭐냐면 비농업 부분의 고용 변화예요. 그러니까 농업 부분이 아닌 곳에서의 고용 변화예요. 쉽죠? 자,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농업 부분이 아니죠. 산업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자, 비농업 부분, 산업 부분이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비농지표가 올랐다라는 거는 경기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겠죠. 산업 부분의 고용이 높아진다라는 건 경기가 좋다. 자, 경기가 좋으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매를 많이 하시는 미국 S&P, 나스닥, 다우존스 어떻겠습니까? 오릅니까? 내립니까? 오르죠. 경기가 좋으니까 오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나스닥이 오른다. 그러면 안전자산인 골드는 어떻게 됩니까? 내리겠죠. 왜? 디커플링이니까.
나스닥과 골드는 디커플링입니다. 반대로 갑니다. 뭐만 하시면 된다? 경제가 좋은가 나쁜가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두 번째, GDP입니다. 국내 총생산이죠. 자, GDP가 좋다라는 건 뭐예요? 경기가 어때요? 좋다라는 거. 그럼 나스닥은 오르겠어요? 내리겠어요? 오르죠. 골드는 어떻게 돼요? 내리겠죠. 쉽죠? 자, 실업률이 높다라는 건 뭡니까? 경기가 안 좋은 거죠.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 나스닥과 S&P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리겠죠. 자, 나스닥이 내리니까 골드는 어떻게 됩니까? 오르겠죠. 끝. 자, 다음 두 가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은 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기본을 일단은 잡고 가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물가라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을 하면 당연히 물가는 오르게 돼 있어요. 1960년대 우리나라 물가와 지금의 물가는 다릅니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물가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가 지수가 높다라는 거 경기가 괜찮다, 좋다. 경기가 좋으니까 나스닥은 오르고 골드는 어떻게 됩니까? 내립니다. 끝.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굉장히 각광받는 지표인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띄어쓰기 하시면 돼요. 회사에서 퇴직을 하면 실업수당 여러분들도 신청하시죠. 그러면 신규입니다.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건 실업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쉽죠,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실까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아요. 그러면 경기가 좋다, 나쁘다? 나쁘다. 나스닥은 내려간다. 골드는 올라간다. 오케이? 아주 쉽습니다. 원유 재고 지표 볼까요? 자, 재고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공급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재고가 별로 없어요. 공급이 낮다라는 거죠. 공급이 낮으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매주 수요일 밤에 발표가 되는 원유 재고 지표.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어렵다라고 느끼신 해외 선물 지표들 어렵습니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제 이 강의로 굉장히 새로운 눈을 뜨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드리고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상식적으로 발표가 됐을 때 경기가 좋은가 나쁜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8개 지표 외에 더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해석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궁금한 지표 댓글 남겨주시면 전문가인 제가 직접 댓글로 그 지표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